자, 이제 화왕절을 보겠습니다. 화왕절은 4, 5, 미월이죠. 4월은 입하와 소만이 있습니다. 입하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소만은 조금만 만족한다는 소리죠. 여름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고, 5월은 망종, 벽시 뿌리기죠. 하지는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미월은 소소와 대소가 있습니다. 소소는 여름 더위 시작, 그리고 대소는 더위가 가장 심한, 그렇죠? 이게 바로 소환하고 대환하고 같은 의미죠. 성격 반대로 있으면서 4월 봅니다. 입하에서 망종까지죠. 4월은 네 장생지 중 여름을 여는 첫 달로 시장가는 무경병이다. 절기로는 여름의 시작인 입하와 여름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소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를 봅니다. 입하가 되면 무토는 개수의 제3차 발령의 기운을 넣어줌으로써 꽃을 피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꽃 속에 생명력을 품은 결실의 기운 경금을 함께 품는다 그랬습니다. 무경병이니 경금이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토적인 작용력 범위 안에서 꽃이 피면 꽃 안에 결실의 기운이 들어있다. 그걸 의미합니다. 무경병.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제3차 발령의 기운이죠. 1차는 어디 있었죠? 동지에서 있었습니다. 2차는 입춘에서 내화가 튈 때 그때는 있었고, 지금 이게 3차예요. 3차는 뭐냐? 꽃이 피면서 그 안에 결실의 기운을 품을 때, 그때를 발령의 기운이 작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경을 봅니다. 소만에 이르기까지 결실의 기운은 활짝 피기 시작한 꽃 속에서 벌나비 등 만남의 도움을 받아 열매와 씨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랬죠. 소만에 이르면은 벌나비들이 드나들면서 그 결실의 기운에 드디어 생명력이 내쳐지는 현상, 그런 모습이 이제 겪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소만 정도 즈음에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병, 소만을 지나 망종에 이르기까지 꽃은 활짝 피고 팽창할 만큼 팽창한 나무와 나뭇잎은 활발한 광합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열매와 씨를 성장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소만까지가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럼 그 안에 이때 소만쯤 되면 벌써 망종에 이르면요, 망종에 이르면 이 꽃이 활짝 펴요. 그러면 그때 보면 그 안에 열매가 열려 있는 게 보입니다. 이때 그럼 이제 망종에서 하지까지는 꽃이 지겠죠. 그 꽃이 지는 게 뭐냐면 꽃 안에 있던 영양분이 몽땅 이 결실의 기운으로 들어가면서 꽃도 낙엽이 되듯이 꽃이 지면 열매만 딱 남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무경병. 그 다음에 4월에서 결실의 기운이 생겨 열매와 씨로 성장한다 하면 가을이 결실을 준비한다는 장생지로서의 인과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예, 무병갑에서는 병화를 품었죠. 그게 여름을 준비하는 장생지였었고, 지금 여기서 4월은 무경병입니다. 경은 왜 가을이죠? 가을을 품은 장생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사화 속의 경금은 조토, 좀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인 무토와 큰 불인 병화, 무슨 태양, 산불 이런 걸 의미를 한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불인 병화 사이에 끼어 무경병 있기 때문에 다 녹아서 쓸 수 없다라는 말과, 해월의 해수 속의 감목은 무갑임이죠. 해수 속의 감목은 대해수인 임수를 깔고 무갑이며 있는 부목, 물 위에 떠있는 나무이므로 쓸 수 없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고, 이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말을 상당히 멋있게 생각해봤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아주 황당한 말이죠. 이 무경병에서 이 경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갑임에서 이 감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은 아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도저히. 장생지에서 중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지장간 역시 상호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음양의 기본적인 이치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걸 이해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다음 5월입니다. 망종에서 소소까지죠. 네, 망종 사이에, 소소 사이에 뭐 있죠? 하지가 있습니다. 5월은 여름의 왕지로 절기는 벽실을 뿌린다는 망종과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가 있다. 자, 병을 봅니다. 병기정이니까 망종에 이르면 광합성은 극대화를 이루고 열매와 씨는 위용을 갖추면서 성장의 극대화를 향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하지부터는 익어가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소극적인 숙성을 시작해야 하므로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기토의 작용력, 즉 음토적인 작용력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병화의 기운을
기토가 흡수를 하면서 기토가 경금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기. 하지를 지나면서 기토는 극성을 이룬 화기운을 흡수, 병화생 기토죠. 흡수해서 오히려 살찌우게 함, 기토생 경금 말하는 것이고, 으로써 열매와 씨는 성장의 극대화를 이루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팽창력은 멈춘다. 병화의 기운을 기토가 정화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여기 병기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화, 하지에서 팽창력이 멈춘다 하면 정화와 기토에 의해 익어가기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듯 하면서 꺾이는 거죠. 화가 여름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활짝 피고 열매로 성장을 하는 것이 끝나면 익어가기를 해야 되니까, 이는 곧 밝음의 기운인 정화와 함께 잉태의 기운인 임수의 관장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열매만 남았으면 열매 안에 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씨가 생긴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잉태의 기운을 품는 거로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잉태의 기운 임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와 정화가 같이 시작한다 그런 뜻이죠. 자, 미월은 소서에서 입추까지입니다. 요 사이에는 뭐가 있죠? 대서가 있습니다. 미월은 네 작용지 중 여름을 가을로 바꿔주는 환절기로 시작하는 정을기이다. 절기로는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화, 하지에서 음기인 임수의 기운이 시작되면서 소서에 이르면 다 자란 열매와 씨를 익어가게 하는 정화의 기운이 활발해진다. 드디어 익어가기가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을목입니다. 익어가기를 시작한 열매와 씨는 입추가 되기까지 가을 영글기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다 익은 열매와 씨가 되는데, 이때 기토의 작용력인 광합성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것은 잎인 을목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을 그러고 가는 거죠. 기토입니다. 입추에 이를 즈음 정화와 을목의 도움을 받아 경금을 품고 익어가기의 극대화를 이룬 기토는 목화의 기운인 팽창의 기운을 마무리하면서 무토에게 관장 시기를 넘긴다 그랬죠. 이게 입추죠. 입추가 되면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라는 무슨 의미냐? 목화의 계절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냐면 목화의 계절이 끝났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을목잎, 나뭇잎이 광합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에 모아서 저장해뒀던 에너지, 영양분을 충분 열매를 딸 때까지 바싹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저장을 해뒀던 거를. 그래야 나중에 추분에 이르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무토의 관장 시기가 있고 묘유자 등등 이제 인사신의 묘유자 등의 관장 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이걸 좀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이 관장 시기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좀 눈에 익으라고. 이렇게 조금씩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문이 아니고 한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렵게 책을 다시 써야 되고 막 그런 많은 걸 요구하니까, 더군다나 세간에 쭉 한중일 삼국에 쭉 펼쳐져 있는 게 한문으로 이론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만 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문으로 익힌 다음에 참고 일을 보면 무토의 관장 시기 인사신의 늑달과 진월, 수월 6개월, 그리고 기토의 관장 시기는 묘, 유자, 늑달과 충미 해서 또 6개월이죠. 그래서 인사신의 늑달과 진월, 수월 이게 양달이에요. 그 다음에 묘, 유자, 늑달과 충미 이거는 음달입니다. 그 6개월씩이죠. 관장 시기가 구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먼저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마주보고 있는 달이 관장 시기가 같은 이유와 상호 상대적인 오행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면 여기서 보면요, 인월하고 마주보고 있는 게 뭐죠? 여기 입춘이죠. 인월하고 마주보고 있는 게 여기 신월입니다. 그리고 또 자월하고 마주보고 있는 건 5월이겠죠. 묘월하고 마주보고 있는 건 6월입니다. 수월하고 마주보고 있는 건 진월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마주보고 있는 이 월이 음양이 같죠. 예, 음양이 같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장 시기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 부분에서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정도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요. 그리고 여기 또 이 두 번째는 관장 시기는 각각 6개월이 진행되는 바 4계절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관장 시기가 겹쳐 흐르면서 생극합충, 망토, 음토 포함해서
등 작용력이 보여주는 신비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관장식이 즉 15형의 활동식이 결정체예요. 이 그림이.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자 한번 살짝 지나보죠. 추분에서 홀로 남은 씨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 씨가 홀로 남았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년에 맹아를 키우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씨 안에 갑목의 기운하고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신과 갑이 추분에서 시작해서 춘분에서 끝납니다. 6개월 신과 갑이. 왜냐하면 여기 가서 그 갑목은 을목으로 바뀌죠. 그리고 신금은 경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서 갑목은 을목, 신금은 경금. 그래서 춘분에서 이 추분까지는 을목과 경금이 갔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면 추분에서 동지까지 신갑이 여기 춘분까지 가니까 신갑이 쭉 가는데 추분에서 동지까지는 임정이 3개월 동안 같이 갑니다. 임정은 어디서 시작했죠? 하지에서 시작했죠. 그럼 하지에서 임정은 하지에서 동지까지 가겠죠. 그럼 신갑하고 같이 마주치는 게 그렇습니다. 추분에서 동지까지예요. 그리고 신갑이 춘분까지 가니까 동지에서 춘분까지도 가겠죠. 근데 동지에서 춘분까지는 동지에서 시작되는 게 뭐였었죠? 계수하고 병화. 그럼 동지에서 춘분까지 계수와 병화, 신금과 갑목 이렇게 같이 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신금과 갑목은 춘분에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경금하고 을목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춘분에서 하지까지는 어떻습니까? 경금하고 을목 그리고 동지에서 시작한 계수와 병화가 3개월 동안은 같이 갑니다. 그럼 하지에서는 추분까지는 임수하고 임정과 경을이 같이 가겠죠. 이게 뭐냐면 절기에 따라 계절이 변화 보이면서 생명력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가를 그림으로 그대로 한눈에 가는 걸 보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 사, 신, 해가 양토적인 작용력이 관장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 술도 양토적인 작용력이 관장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묘, 오, 유, 자 그리고 축하고 미는 음토적인 작용력의 관장식이라는 뜻이죠. 음토. 요게 같이 토와 나머지 오행이 어우러져가지고 전개되는 요 계절 변화의 요 모습입니다. 요 자체가 한꺼번에 같이 넘어가는 걸 이걸 이해를 하려면 각각의 오행의 성질을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씩 좀 소개할 때도 지금 많은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문으로 써서 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화왕절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왕절을 드리겠습니다.